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는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라우터들이 각자 옆으로 한 칸씩만 전달한다는 약속만 지킨다면 모두가 무료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망 이용료는 있을 수 없다는 망 중립성의 개념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인터넷이 무료라면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접속료입니다. 인터넷에 속한 기존 라우터를 중 최소 하나와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무료 통신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계와 연결되는 접속 비용을 접속 대상 라우터에게 내야 하고 그 값은 접속 용량, 즉 파이프의 크기에 비례하죠. 참고로 그 접속 대상 라우터를 제공하는 것이 망 사업자입니다. 인터넷 접속료는 접속 용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모든 라우터들이 서로 전달한 데이터의 양에 비례해 전달료를 받겠다고 나서면 그 거래 비용만으로 인터넷의 무료의 마법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다만 모바일 인터넷에 한해서 각 망사업자가 자신만의 이동전화 기지국망을 이용해서 라우터까지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대가를 받기 위해 유선전화처럼 종량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는 기술 발전 덕분에 일부 해외 기업들은 모바일 인터넷도 기본 요금부터 완전 정액제를 도입해오고 있죠. 수도와 전기는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데 왜 인터넷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접속료만 내도 될까요? 첫째, 정보 전달 과정에 모두가 상부상조를 참여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습니다. 둘째, 정보 전달의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공중파 고화질 TV를 보면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오지만 TV를 오래 본다고 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TV 신호는 전자기파, 즉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빛이 허공을 지날 때 드는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데이터는 빛 신호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웹서핑, 업로드,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을 많이 했다고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 신호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거울을 거치면 방향이 바뀌지만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가도 드는 비용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억지로라도 전기나 수도에 비유해보자면 우리는 실제 사용한 전력이나 수량에 비례해서 돈을 내지 전기나 수도로 무엇을 했는지를 논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온열기를 돌려서 나온 전기세든 주식 투자용 알고리즘을 개발하느라 사용한 컴퓨터의 전기세든 투자의 부가가치가 더 높다고 추가 비용을 내진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공공도서관에 가깝습니다. 가령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들의 인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책 한 권이 유독 인기가 많다고 해서 도서관이 그 저자나 출판사에게 돈을 받거나 제약을 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순서대로 그 책을 빌려보는 한 도서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정해진 권수만 빌려본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 혼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인터넷 접속료는 접속 용량에 비례해서 책정되는데요. 집에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의 지름이 크면 물이 더 빨리 들어오듯 접속 용량은 곧 인터넷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우리 집 파이프로 얼마나 많이 물을 사용하건 간에 옆집이 자신의 파이프를 통해 물을 받는 속도가 이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 간혹 느려지는 건 그 지역 전체에 들어오는 대형 파이프의 용량이 각 가정에 들어오는 파이프들의 용량 총합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매한 파이프 용량에 따라 이를 이용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도리어 책임을 묻는다면 개별 가정에 약속한 용량의 합계만큼 동네 공동 파이프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망사업자에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 종량제 상호 접속 고시로 인해 유선 인터넷에서 일찌감치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 전달료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컨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때 자신의 방에서 외부망으로 발신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해서 정산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좋은 컨텐츠를 호스팅하려는 경쟁이 없어지며 인터넷 접속료가 높아졌습니다. 가령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월 인터넷 접속료는 초당 1MB에 3.77달러였는데요. 이는 뉴욕의 5배, 런던의 6배, 파리의 8배에 가까운 값입니다. 즉 선진국 주요 도시들보다 훨씬 비용이 높습니다. 게다가 망사업자들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발신자 종량제의 부담을 그대로 전가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TV 같은 영상 플랫폼은 연간 영업이익 150억 원을 거의 그대로 접속료로 납부합니다.
다행히 한국의 경우 수도권 및 아파트 중심의 거주 형태 덕에 배선 비용이 적고 따라서 가정용 인터넷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만약 컨텐츠 제공기업에 부과되는 인터넷 접속료가 계속 높아진다면 결과적으로 컨텐츠 제공기업의 숫자와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이용자에게도 전가된다면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도 악화되겠죠. 컨텐츠 제공업체들이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망중립성 법을 통해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최근 망중립성 관련 논쟁들을 설명해드리며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